최소한의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셔야 하는데 지금도 이걸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불만만 제기하시는 거죠. 안 도와준다고. 농촌사회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는 게 필요한데 1000제곱미터 평수를 따지면 얼마죠? 300평 정도 되죠. 302평. 이게 내 땅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임대농으로서 농업경영체만 등록할 수 있으면 농업인으로서 혜택을 보실 수 있더라는 거죠. 또 하나가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기농을 준비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품목이 몇 개 있습니다. 표고버섯 관심 많습니다. 실제 기농하신 분들이 표고버섯 관심 많죠. 저희 지역은 뭐 많이는 없지만 고사리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표고나 고사리가요 임업작물인가요? 농업작물인가요? 임업이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농을 준비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품목이라고 했잖아요. 귀산인 거죠. 저희가 농업이 있고 임업이 있고 수산업이 있습니다. 농업은 기농으로 분류가 되고 임업은 귀산으로 분류가 되고 수산업은 기어로 분류가 됩니다. 부처가 달라요.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이 각기 역할을 다 달리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논에다가 다슬기를 키웁니다. 논에다가 다슬기 키울 수 있죠. 논에다가 다슬기를 키우면 농업인가요? 어업인가요? 네, 어업이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논을 이용해? 그럼 뭐다? 농업으로 보는 거죠. 이걸 명확하게 정립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아까 제가 고사리하고 표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요 무조건 기산이 아니에요. 임업이라는 건 3헥타 이상의 임야를 이용해서 임산물을 경작할 때 임업으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사리를 논밭에다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농업인가요? 임업인가요? 논밭을 이용하면 농업이 되는 거예요. 표고도 마찬가지인 게요. 표고는 대표적으로 원목이 있고 톱밥이 있죠. 배지라고 하잖아요. 톱밥은 저희가 임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배지는요. 농업으로 분류합니다. 이번에 창업자금이 좀 애매하게 됐어요. 버섯류를 귀산으로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지금까지 기농에서 지원을 했는데 향후에는 귀산에서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배 방식에 따라서 이게 또 농업으로도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지금 어떻게 정립하고 있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농업인지 임업인지 경작 방식에 따라서 나는 임야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키울 거야. 그거에 따라 정의가 달리 또 지원하는 조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기농과 귀산, 우리가 귀역까지는 멀어요, 솔직히. 기농과 귀산에 대한 정의는 그거에 대한 지원 정책은 같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기농을 준비하는 분은 기농만 알아보는 거예요. 귀산을 알아보는 분은요? 귀산만 알아봅니다. 경우에는 양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 또 아산은요 면하고 읍면지역하고 동을 같이 가지고 있죠. 기농은요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분이 농업을 목적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기농이라고 얘기합니다. 농어촌 지역은 저희는 통상적으로 읍면 지역으로 규정합니다. 동으로 이주를 하시면 어떻게 된다? 기농이 안 됩니다. 기농을 하겠다고 무조건 아산에서 어디로? 읍면 지역으로 거주지를 읍면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만이 기농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농업인의 기본 자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노지농사에서부터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 되고 이 중에 하나의 조건을 갖추시고 그에 따른 농지대장이나 농업경영체까지 등록을 마치신 분들을 기농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인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주인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땅을 무료로 쓰는 것까지 좋아. 경영체는 안 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직불금이요.
직불금 때문에 원주인들이 땅은 빌려줘도 경영체는 포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땅을 빌리면 누구 손해다? 내 손해인 거예요. 경영체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어도요, 경영체 등록이 안 되면 농업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술센터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경영체가 등록이 돼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농협은 꼭 가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농하신 분들이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농협에 가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농협중앙회가 기농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농협 가입률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때 보니까 기농하신 분들의 40%만 농협에 가입을 하더랍니다. 60%가 가입을 안 했더라는 겁니다. 농업인이면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꼭 가입을 해야 할 게 농협인데 왜 가입을 하지 않지? 농협에서 또 조사해 보니까 출자금 때문에. 출자금이 한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담이 있어서 가입을 안 했대요. 우리가요, 농협에 가입했다가 탈퇴를 하면 출자금은 돌려받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가입을 안 하게 되면 결론은 누구 손해다? 개인의 손해입니다. 보조사업이라는 게 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특히 농자재 같은 거, 농기계 같은 경우는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잖아요. 그럼 농협 입장에서는 일반 농업인들 중에 조합원 있고 비조합원이 있다고 하면 누굴 지원을 1순위로 잡을까요? 조합원을 1순위 잡죠. 우리가 정책자금을 실행하는 기관은 농협이잖아요. 농협이요. 정책자금을 집행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실제 그렇게 한대요. 조합원들에게는 특혜를 드리려고 한답니다. 방법을 여러 가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대요. 비조합원은요, 이 사람이 조합원에 가입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의가 좀 적은 거죠. 그래서 농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농사 짓고 있는 그 지역 내 단위 농협이 있습니다. 거기를 꼭 가입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절대 해가 안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임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업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헥타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작물을 경영할 때 임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3헥타라는 걸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야를 통하기보다는 논밭을 통해서 임산물을 많이 경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체 등록이 달라지는 거예요. 3헥타 이상의 임야를 통해서 임업작물을 경작하면 경영체를 산림청이 합니다. 근데 논밭을 통해서 임산물을 경작하면 경영체를 어디다 한다? 품질관리원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등록하면 농업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달리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품목적으로는 이 품목이 지금 제가 밤에서부터 나무 순까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산물 소득 지원 품목입니다. 잘 보시면 이 품목 중에 이게 임산물이었어 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또 이 품목들 중에요, 대부분이 논밭을 통해서 경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산림청이 참 재밌는 표현을 하나 해놨어요. 이 품목을 무조건 임업에서 해야 한다는 걸 명기하진 않아요. 여기를 보면 임산물 소득 지원 품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품목을요, 논밭에서 재배하더라도 산림청이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범주 안에 들어간 품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업과 임업을 같이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건 임업이니까 귀산만 열심히 준비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은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도 농업적으로 혜택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산업은 어업, 양식업, 수산, 가공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10년, 거의 한 15년 정도 기름기총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뭐
현직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프리랜서로 나왔지만 기농 닥터나 이런 걸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센터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상담을 하더라도 상담 내용,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해오는 내용이 90%가 똑같습니다.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 기농하고 싶은데요. 기농 창업자금 3억까지 된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받나요? 기농 창업자금 받으려면 교육받아야 한다면서요. 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청년의개농 만 40세까지 지원된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것만 물어봅니다. 아산으로 가겠대. 아산으로 오면 제가 뭐를 준비해야 하죠? 아산에 관련된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죠? 아산에 가서 어떤 품목을 하겠다고 하면 그거에 관련된 품목 연구회나 기술센터 지원 사업은 어떻게 되죠? 만약에 내가 콩을 농사지었을 때 보조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물어봐야죠. 안 물어봅니다. 통상적으로 기농기촌 상담한다고 하면 대부분이 다 뭐다? 창업자금이에요. 그게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 외적인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이런 겁니다. 아산시가 가지고 있는 품목에 대한 보조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알게 되면 융자자금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모르면 융자자금으로 푸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이것이 아산시 것만 알아보면 안 되죠. 충남도가 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물어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해 연말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남해로 기농하신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뭐 저를 알던 분도 아닙니다. 경남 남해로 기농하신 분인데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혹시 남해 올 일 없냐고. 갈 일 있다 보니까 남해 오면 자기도 만나고 가면 좋겠대요. 무슨 어려움 있나 했더니 만나서 얘기하재요. 저는 뭐 창업자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화를 주신 줄 알았어요.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준비 과정에서부터 지역민들과 친해져 갖고 지역민들 도움으로 기농하는 것도 수월하게 연결이 됐고 지금도 지역민들과 밀착해서 농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농업을 통해서 자리매김을 했는데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농업이 안정화됐는데 마을을 떠나야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것도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자리매김을 했거든요. 갈등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떠나야 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젊은 분입니다. 유치원이 없더랍니다. 우리 농촌사회에서요, 인구가 감소하면서 가장 먼저 없어진 게 교육기관이죠. 의료기관이죠. 지금 몇 단위의 약국이나 의원이 사라지고 있죠. 우리가 마을을 결정할 때 항상 뭐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죠? 품목 중심으로 바라보잖아요. 생활적인 걸 고려하지 않죠. 이게 결론에 뒤에 가서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분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빨리 이사하라고 했습니다. 농막을 설치하더라도 빨리 남의 읍으로 이사 가시라고. 지금은 유치원이지만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문제가 된다고. 이분이 이걸 고려했다고 하면 마을로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았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을에 겁없이 20년 전에 마을로 들어갔거든요. 지금 마을 안 삽니다. 저희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초등학교까지는 어떻게 키우겠더라고요. 중학교를 딱 들어가는데 갈 학교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죠? 네, 읍으로 나와야죠. 읍에 살고 있습니다. 제 또래, 제 친구들 다 읍에 살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육 문제예요.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의료가 될 수 있고 복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좀 알아봐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저 스스로 생각했던 것은 기농을 해야겠다고 마음은 구뚝한데 이 준비 과정이 미흡한 거죠. 나만의 준비 절차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 건가에 대한 준비 절차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최소한의 이 정도 준비 절차가 있다고 하면 여기 교육회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걸 전문가들에게 물어봤겠죠. 저는 지금이라도 최소 저는 24개월을 준비한다 보니까 실행하기 2년 전부터 정착 후 3년 차까지는 나의 준비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 내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면 정립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걸 만들기 어렵다고 하시면 비농기촌 종합센터에 들어가시면 자가진단표라고 있습니다. 자가진단표가요. 준비에서부터 자리매김까지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그게 준비 절차가 똑같아요. 거기서 뺄 거 빼고 추가할 거 추가하면 나만의 준비 절차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리스트업해서 도와드리는 기관들,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활용하시면 조금은 수월하게 준비하시고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교재를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 부분이 계속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생활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농촌이라는 공간으로 오실 때 명확하게 내 목표를 정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도시가 힘드니까 그냥 농촌으로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내 친구가 귀농에서 성공했어.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이래서 움직이는 분도 꽤 많습니다. 또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성공 사례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산에 와서 명확하게 어떻게 승부를 질 건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중간에 어떻게 될까요? 좀 어려우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치가 97년도에 한번 일어났습니다. 97년도 IMF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왔습니다. 그분들이 조금 힘드니까요. 다시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그 퍼센트지가 몇 퍼센트였다? 90%였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없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은 명확한 목표를 정립하시면 좋겠고, 무엇을 하든 어려움은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게 뭐 기농이 아니어도 다른 영역도 항상 리스크라는 걸 안고 가잖아요. 이걸 어떻게 최소화할 건가에 대해서 준비가 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저는 이게 준비 과정에서만 단단하게 준비가 돼도요, 이런 부분은 조금은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귀농, 귀산, 기어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귀농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 종합센터가, 귀농은 귀농귀촌 종합센터, 귀산은 한국임업진흥원, 기어는 기어귀촌 종합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3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우리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많이 들어가 보셨을, 홈페이지 많이 들어가 보셨을 건데요. 저는 기회가 되시면 기어센터 임업진흥원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센터를 이용할 때도 하나 이런 부분을 달리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종합센터하고 같이 협업하는 일들이 많아서 실무자들에게 물어봤죠. 우리 종합센터에 방문객들이 많은데 가장 많이 접속하는 페이지는 어딘가요? 물어보면 어딜까요? 가장 많이 접속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아까 답을 드렸는데 지원정책하고 교육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거든요. 귀농이 아닌 농업까지도 지금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활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한번 꼼꼼하게 다 들어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죠. 귀농귀촌 종합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저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죠. 저분들이 아산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저분들이 콩농사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저분들은요, 농식품부가 만든 지침서가 있어요. 그 범주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더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로 해. 이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품목이든 정책이든. 그래서
기농기촌 종합센터에 하나의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농닥터라는 게 있습니다. 기농닥터는요, 정책 전문가, 품목 전문가, 지역 전문가, 그래도 농식품부가 검증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기농닥터로 위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농닥터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1년에 8번까지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해야 할 분들이 기농닥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결과는 어떨까요? 제가 기농닥터 활동한 지 한 6년에서 한 7년 된 것 같아요. 1년에 전화 많이 오면 두통 옵니다. 저는 정책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 정책적인 건 기농기촌 종합센터에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품목에 대해서 관심 많잖아요. 제 주변에 기농닥터 같이 활동하는 품목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대표님들 만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대표님, 기농닥터요. 전화 안 와. 누구에게 지금 품목을 얘기를 물어보고 있냐는 거죠. 아까 제가 답을 드렸죠. 전문가가 아니라 묘목상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없죠. 그분들은 주관적이죠. 왜? 팔아야 하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센터가요, 지금 다양한 풀을, 그러니까 예전까지만 작년 7월 4일까지만 해도 단순 정보만 제공했어요. 그리고 기농 관련된 정보만 제공했다고 하면 지금은 기농기촌 플랫폼이라고 해서 기농 외 농업에 관련된, 지자체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까지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어나 임업진흥원 홈페이지, 특히 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좀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기농 인구가 많았거든요. 지금 기산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농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선호한 품목이 대부분이 임산물이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기농하신 분들은요, 이런 평야 지역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산간 지역으로 많이 가려고 합니다. 산간 지역으로 하다 보면 임업 정책에 수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산에 관련된 관심을 정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임업진흥원 홈페이지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시간부터 내가 너무 길게 하면 지칠 것 같고, 어떻게 할까요? 35분까지 쉬었다 할까요? 네, 한 15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